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서킷 브레이크 넘버 5 생존이 문제다. 반등 시 현금 확보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말 그대로요. 오늘 코스피가 사실 장중에 10%까지 하락했어요. 8%가 넘었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크 나왔고 역사상 5번째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존이 문제예요. 그래서 반등 시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스닥 버블이 붕괴돼서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 사실 기회거든요. 기회인데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둬야 한번 후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띈 뉴스는 이겁니다. 나스닥 버블 붕괴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아시아 증시 강타했습니다. 일본하고 대만 지수 완전 추락했고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신호인 것 같아요. 코스피가 하락폭이 역대 5번째라는데 5번째 서킷 브레이크란 얘기였죠. 어쨌든 5번째 서킷 브레이크인데 8% 이상 떨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는 5% 이상 떨어지면 사이드카고 물론 코스피 200 선물 기준입니다만 아무튼 보니까 서킷 브레이크가 언제 발생했냐면 코스피가 닷컴버블 붕괴됐을 때 그리고 현대그룹 사태 이때도 거의 닷컴버블 때예요. 그리고 9.11 테러 때 팬데믹 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무튼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중에 지나면 이제 사건의 이름을 쓰겠죠. 코스피 하락으로 보면 그렇고요. 삼성전자 10% 급락은 네 번째랍니다. 그래서 1998년 IMF 때, 2000년 그렇죠. 이것도 닷컴버블 붕괴입니다. 붕괴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코스피 하락보다는 삼성전자 10% 급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IMF, 닷컴버블 붕괴, 금융위기 상당히 굵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무슨 일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래서 1년 반이나 지나면 뭔가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조금 웃으시려면 현금 확보 확실히 필요합니다. 코스피 시황 파악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요. 금리 환율 유가. 사실 이제 금리 환율 유가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수급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하락장이냐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종목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 이거 중요합니다. 좀 많이 풀리긴 했어요. 반등이 나올 건지. 삼성전자부터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차, 금융지주, 공기업, 조선, 게임,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건설, 방산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말할 게 또 없어요. 지금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보니까 지금 빨간색 기준선이 검정색 전환선 역전시켜 놨다가 오늘 급전직하 했어요. 지금 RSI 골든크로스 나왔고 캔들이 지금 꼬리가 달린 게 좀 안 좋습니다. 이거 아예 끝까지 밀었으면 내일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봉을 볼게요. 주봉 보니까 지금 뒤꿈치 구름대를 이탈했어요. 지난번에 구름대 이탈해서 좀 과하면이 없잖아 있는데 주봉상 아직 과매도권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 오늘 꼬리도 달려서 그렇습니다.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구름대까지 딱 지켜놨었는데 이게 소용이 없었어요. 오늘 나스닥 선물도 하락했습니다. 다른 지수 잠깐 볼까요? 일본 니케이죠. 제가 일본 니케이가 수상하다 그랬는데 일본 니케이가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하긴 했어요. 12% 정도 하락했는데 일본 니케이는 벌써 25% 하락했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보면 지금 이전 고점, 파동의 고점을 이미 이탈했거든요. 저점까지 다다르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니케이 지수를 보니까 나스닥 버블이 붕괴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 채권 가격이 랠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좋은 신호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급속도로 내려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붕괴되면 금리가 급속도로 내려갑니다. 급속도로 얼마나 급속도로 내려갈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신이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채권은 그렇고 환율은 저 환율이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환율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급등을 안 한 이유가 이제 이거 같아요. 결국 우리도 지금 엔캐리랑 비슷하게 우리도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가 뭐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내국인이 해외로 투자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오히려 환율이 코스피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환율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급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국인의 투자 자금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뭐 그런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환율은 조금 뭐 엔화를 보면서 엔화랑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약간 조금 흉내를 낼 것 같아요. DK가 자꾸 나오네요. 유가도 지금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박자가 맞습니다. 박자가 맞는 게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급격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유가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시그널이 맞습니다. 논리에 맞아요. 지금 하락하는 게 논리에 맞고 지금 지표를 보니까 뭐 지표는 뭐 여지 없죠. 뭐 이게 사실 반등 실패가 컸는데 그거를 제가 사실 그렇죠.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는데 오늘 갭 하락할 때 그때라도 매도하는 게 사실은 맞았습니다. 맞았고 제가 사실 그 지난주에 방송을 하나 했었는데 이번 하락장의 특징이 바로바로 떨어진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모든 지표가 다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치우긴 했습니다. 엄청나게 팔아치웠는데 이거보다 선물 매도나 뭐 이런 게 크겠죠. 캔들 차트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떨어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어쨌든 꼭지 캔들 나오고 그냥 한 달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이 상승한 게 B파동이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C파동에 걸리면 하락 목표치가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시끄러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기 싫은데 2000포인트도 사실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C파동이라면.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에 지금 이만한 구멍이 뚫린 거는 전 진짜 처음 봐요. 태어나서 사실 제가 뭐 그렇게 과거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만한 구멍은 처음 보고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이만한 큰 일봉도 참 처음 보는데 이 오늘 꼬리가 달린 게 좀 그래요. 이게 끝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꼬리가 달린 게 결국은 또 한 번 또 이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종목들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73,000원 사실 이탈했어요. 그래서 오늘 개파락했을 때 조금 던졌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는 제가 생각하는 게 한 16만 이 정도 16만 6천원 정도에서 반등하지 않아 했는데 개파락이 나왔고 현대차는 뭐 아직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않았어요. 21만원 선까지는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아는 이제 사실 자기 파동의 저점을 갱신하긴 했네요. 근데 이게 아마 기아가 이미 96,000원인가요? 96,000원이면 제 생각에 기아가 조정받을 수 있는 게 한 1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KB금융은 그나마 뭐 아직 하락을 좀 덜 해서 그런지 구름대에 그냥 있습니다. 구름대 있고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어떤 게 강하게 반등할 거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화재도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좀 높아 있었던 관계로 조금 피해는 덜해요.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10%까지 하락했네요. 구름대 이하로 내려와 버렸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구름대 이하로 내려왔네요. 한국전력은 결국 저점을 이탈해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전환선을 어, 한 번에 이탈해 버렸어요. 전환선 기준선. 이게 오늘은 그래서 결국 비중 축소를 했어야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됐어야 되고 오늘 또 뭐 비중 축소했으면 됐죠. 뭐. 크래프톤은 그래도 진짜 대단합니다. 크래프톤이 아직 구름대를 안 깼어요. 종가상. 대단해요. 삼성바이오도 전환선이 깨졌습니다. 전환선 아래에 내려왔고 상당히 적게 하락하긴 했는데 셀트리온은 제자리로 아직도 구름대 상단에 있긴 합니다. 셀트리온이 제자리로 그렇죠. 사실 거의 박스권 하단을 거의 이탈할 뻔했는데 제자리에 구름대 상단에 머물렀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바닥에 잘 버텼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더라도 이렇게 하단을 이탈하면 물량을 축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도 사실 여기 저점 16만 6천 원 이탈할 때 같이 던져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삼성 SDI도 모든 게 다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점 이탈한 만큼 비중 축소를 해줬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종가상 자리는 지켰네요. 건설주 조금 약간의 상승의 기미를 보였는데 아주 그냥 바닥을 뚫어버렸네요. 뚫어서 이런 것들도 저점을 이탈할 때 같이 한번 때려주는 게 좋아요. GS건설도 지금 기준선을 깼습니다. 기준선을 깼고 LIG 넥스원 어차피 조정이었거든요. 구름대 이탈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기준선을 지켰네요. 그래서 대체로 모든 종목들이 결국 룰대로 그냥 비중을 줄였으면 됐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조금 대샀어요. 만 계약 정도 대샀는데 아마 이익 실현 차원에서 대사지 않았나 싶고 매도한 부분에 그 다음에 콜옵션 볼까요? 콜옵션은 7월 12일부터 콜옵션은 오늘 그냥 콜옵션도 좀 샀네요. 콜옵션도 좀 샀고 반등이 나오나요? 콜옵션도 샀고 선물도 좀 대샀고 콜옵션을 2만 계약 대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풋옵션인데 풋옵션을 오늘 대거 처분했네요. 풋옵션을 지금 12만 계약 정도 대거 처분한 걸로 봐서 조금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 12만 계약 처분해서 지금 원래 20만 계약이었는데 8만 계약 정도 남았으니까 물론 하락은 할 수 있지만 반등의 여지는 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풋옵션도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8월 8일 것 같은데 반등은 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